분명히 임플란트는 뿌리가 2개가 심어져 있죠. 근데 치아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치과가 없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이분이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안녕하십니까. 20대 치아를 80대까지 건강하게 치과의사 한진환입니다. 오늘 오마이 케이스는 제가 4년 정도 전에 했던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케이스는 이제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셨던 환자분은 당시 이제 50대 중반 남성분이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 되어 있는 게 꽤 있는데 다른 부위 임플란트는 좀 그래도 정상적인 위치에 잘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잘 보면 분명히 임플란트는 뿌리가 2개가 심어져 있죠. 근데 치아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2개 심으면 치아 머리도 2개를 만드는 게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임플란트 머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심으셨어요. 뭐 특별히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뭔가 치아가 발치되어 있는 흔적이 있고 그쪽의 염증이 마치 그 뒤에 있는 임플란트까지 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입안 상태를 보면 실제 치아가 하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뿌리가 하나 바깥에 보입니다. 이미 염증 때문에 겉에 있는 잇몸이 녹아서 없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임플란트가 하나 보이고요. 그 뒤쪽에는 사랑니 쪽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환자분한테 여쭤봤었는데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 치아가 하나 있었고 그 뒤에 큰 어금니 2개가 빠진 상태로 다른 치과에 내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2개의 임플란트 심는 게 맞겠죠. 맞는데 처음에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뒤에 사랑니가 있다. 사랑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니가 겉에서 보인다면 좋겠지만 뼈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사랑니를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 확실하게 앞쪽에 심고 두 번째 큰 어금니는 포기하자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동의하고 이제 임플란트 진행하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위치를 보면 이 임플란트가 첫 번째 큰 어금니 위치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이분도 사랑니보다는 어쨌든 앞에 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당겨 심자니 또 뒤에 쪽은 안 씹힐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고민하시다가 아마 위치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큰 어금니랑 두 번째 큰 어금니 사이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치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과를 갔어요. 두 번째 치과를 갔더니 위치를 보니까 이거는 첫 번째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약간 뒤에 심은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는 남아있던 이 앞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 뒤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나 더 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치아가 없으니까 저희가 명백하게 뭐 어떻게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공간이 좁았을 거예요. 그리고 큰 어금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플란트도 두껍고 긴 거를 심어야 됩니다. 앞에는 치아가 있고 뒤에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치아에서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입안에서 보이지 않는 잇몸 안에다가 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생겼냐면 보이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앞에 치아랑 거리가 떨어지게 심었는데 뿌리 부분은 치아 쪽으로 간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앞에 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너무 기울어지게 심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치아 머리를 2개 만들려고 잇몸을 열어봤더니 2개의 임플란트가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그렇다고 앞에 임플란트 뺄 수는 없고 뒤에 임플란트도 뼈가 다 굳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아 하나로 완성을 하고 앞에 치아는 염증인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이 치아가 저절로 빠지고 앞에 임플란트까지 염증이 생긴 상태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들어보면은 생길 수 있는 사태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임플란트가 기술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으면 아마 CT라던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했을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계획은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심을 때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이 사랑니를 완전히 발치했습니다. 이게 잇몸뼈 안에 한 5mm 이에 밑에 매복이 되어 있는 치아인데 저 치아를 발치를 하면 저 부분의 뼈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하게 뼈 이식을 하고 그 생겨진 뼈에 이식한 부위에다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진단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앞에 원래 작은 어금니가 들어가야 될 위치와 큰 어금니가 들어가야 될 위치
그리고 기존에 심어져 있던 임플란트에 최대한 평행하게, 그래서 아래치아랑 정상적으로 물릴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뒤에 상한니가 있었고, 두 개의 크라운이 심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만 심으셨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어금니가 받쳐질 부분을 하나의 큰 어금니 임플란트로 버티다 보니까 결국 염증이 생겨서 뼈가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임플란트 제거하고 뒤에 있는 사랑니 발치하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리고 뼈 이식을 정말 많이 했고요. 아마 일반적인 임플란트 뼈 이식이 한 3배 정도 분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뼈 이식을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정상적인 위치에 잘 심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다른 임플란트도 좀 진행을 하셨고요. 1년이 지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컴퓨터 분석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시야를 보고 아마 진행을 했다면 저도 아마 저런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에 심은 임플란트가 저런 식으로 심어져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CT를 통해서, 그래서 컴퓨터 분석을 통한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는 저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임플란트 하실 때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알찬 소식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